CBD라고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헤파스피어는 쿼드라스피어라고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 4배로 뿌니까. 쿼드라스피어라고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아우디 카트로 이런 것처럼 그렇게 팔리고 있다라는 걸, 그 숫자를 보세요. 어떤 말, 이거 굉장히 진짜 좋은 메시지예요. 선생님들 이런 거 얘기해 준 거는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로스피어하고 숫자가 훨씬 많다라는 걸. 그렇죠? 75 보세요. 580만 개. 얘는 심지어 얘 비슷하다고 보자고. 뭐 한 5배 이상, 5배 많잖아. 거의 5배. 그죠? 4배 좀 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상대도 안 되지. 81만 5천 개 뭐 이런 건데. 그죠? 40 같은 경우는 3,400만 개야. 이거 어떻게 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까 봤잖아. 그 300 하나에 뭐 100이 27개가 들어간다며. 이걸 딱 물어보시고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캡처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쓸 때 어차피 파티클이 좀 보이니까 이제 진짜 많은 거 하면 거의 2배니까 진짜 2배 파티클 많은 거 한번 보셔야겠죠. 선생님, 제가 그런 거 갖고 사기는 안 칩니다라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가이드. 굉장히 얘기 안 해주면 선생님들 몰라요. 생각 안 하지. 나 같아도 생각 안 하지. 이게 뭐 많이 들어있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꼭 멘션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전에는 이런 걸 빼놨었는데 어차피 한 지붕 2가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논문은 DC비드 M1과 DC비드 100에서 300ml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테스트를 했을 때 인젝션을 하고 요 조그만 거는 이거의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당 드럭의 릴리즈되는 그 농도와 그 다음에 가는 거리를 쟀어요. 거리를 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드럭이 1mm 이상을 벗어나지를 않는다. 어떤 사이즈의 큰 걸 쓰든 작은 걸 쓰든 그 데이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인다이렉트 에비던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텐덤을 서포트하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어차피 1mm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튜머 앞에 가서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거기 서 있어서 아무리 드럭을 릴리즈 해봐야 저 끝까지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드럭을 저 안에까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야? 작은 걸 쓰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뭐야? 스페이셜 덴서티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림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갑시다. 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코어 메시지예요. 칼리브레이션의 코어 메시지. 아시겠죠? 스몰 스피어를 써야 된다는 거. 그렇지. 그 작은 사이즈가 더 맞다라는 거지. 작은 사이즈가 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인트라튜머랄 이 뭐 아토리올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지금까지 어떤 마이크로스피도 들어갈 수 없었죠. 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리파이어돌. 그죠? 리파이어돌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리파이어돌이 아까 봤던 그 미야야마 클래시피케이션은 저쪽 포털 베인 스페이스까지 넘어가지고 쫙 이 튜머를 이렇게 싸는 것처럼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DEB는 큰 사이즈들은 요 앞에 가가지고 여기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약이 안 들어가지. 그죠? 이 DC비드지만 보면은 7일 지나면 거의 밑에 거 보면은 릴리즈된 양이 거의 없는데. 그렇지. 텐덤도 거의 한 7일 정도 릴리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근데 우리가 그냥 랩에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때 조금 더 길어요. 릴리즈 타임이. 근데 그 테스트도 내가 물어봤는데 뭐 많이 한 것도 아니라 2-3번 테스트하고 그 데이터 보여준 거라서. 근데 조금 더 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리노테칸이 사실 DEB 뎁테이스 이리노테칸이 HCC보다 훨씬 더 케이스 숫자가 적은 게 이리노테칸을 그냥 THC도 안 한 이유가 환자가 너무 아파. 이리노테칸이 약이 세거든. 그래서 안 하는데 텐덤을 그 DC비드를 가지고도 해보고 뭐 헤파스피어를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텐덤을 썼더니 페인이 훨씬 더 적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스피커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닥터 다나카라고 MCIC에 자기가 본인이 일본에 물건 런치도 안 됐는데 자기가 본인이 인디비주얼로 수입을 해가지고 임상실험도 하고 동물실험도 하고 몇 년 동안 해서 그
그 사람은 일본의 0KOL 중에 탑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킬셋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사람을 한국에도 좀 데려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발리에 갔을 때 정준수 선생님 옆에 앉아서 우리 세션에 정준수 선생님 앉아 계시길래 정준수 선생님 다른 스피커들은 아무한테도 반응 안 하다가 닥터 다나카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나니까 저거 재밌네. 텐덤은 언제 들어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저건 좀 굉장히 좀 재밌게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조금 희망을 봤어요. 아, 이거 좀 잘만 메시지 만들면 될 수 있겠다. 만약에 서울대에서 정준수 선생님이 써가지고 릴스 나오면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그지? 그냥 가는 거지? 그 서울대는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좀 전략을 잘 짜서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튜머 베슬 사이즈는 10에서 140 마이크론까지다. 여기에 300짜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프리시전 5 트라이얼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인트라 튜머럴 베슬까지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 200보다 작은 사이즈가 인트라 튜머럴 엠볼라이제이션 할 수 있었다. 100에서 300짜리가 튜머 안이나 아니면 림에서 발견됐다. 이거 뭐 동물 실험 다 했을 때 100에서 이것도 DCB 들어했던 거겠죠. 42% 정도가 인트라튜머럴 베슬에서 발견됐다. 뭐 다 똑같은 얘기야. 스몰러 마이크로스피어가 더 디스탈까지 페네트레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피어 우리는 다 150보다 작은 거밖에 없네. 그치? 40, 75, 150.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에 목매지 마. 75도 충분해. 어떻게 보면 100도 충분할 수 있고. 선생님 편한 거 쓰시되 한번 다른 DB랑 비교를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 보시면 닥터 말라가리 나옵니다. 키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명이죠. 말라가리 서울대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뭐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메시지 좋습니다.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이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네오엔지오제네시스를 피하는데 아이디얼하다. 그러면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네오엔지오제네시스라는 건 뭐냐? 자, 이전에 먼저 에녹시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녹시아라는 건 무산소라고 해야 되나? 에녹시아라니까 complete infarction. 완전히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머가 더 이상 산소 공급을 못 받게. 그러면 그거에 약간 하위 개념이, 그러니까 반대 개념은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덜 막힌 걸 하이폭시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하이폭시아가, TAC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다시 리커런스를 하는 중요 인자 중에 하나로 여겨져요. 왜냐? 이것 때문에. 하이폭시아 인디스 네오엔지오제네시스. 자, 엔지오제네시스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콜레테랄 디벨롭하고 이렇게 뭐 여기 뭐 SFA 다 막혔는데 막 콜레테랄 막 이렇게 늘어나고 한 게 그 뭐 VGF 때문에 뭐 헤파틱 그로스 팩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엔지오제네시스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이런 일반 혈관에 생겼을 때는 우리가 그걸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고 그게 캔서랑 릴레이티드 돼 있으면 네오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튜머는 하이퍼베스큘라 매스잖아요. 그리디해. 나는 일반 세포보다 더 혈관을 더 빨리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근데 내가 TAC를 했어도 완전히 꽉 안 막으면 튜머가 얘 막네? 그래가지고 막 딴 데서 끌어온다고. 그렇죠? 그게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네오엔지오제네시스예요. 그럼 저 말은 그냥 디스탈 엠볼을 하는 게 이제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네오엔지오제네시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안덩어리가 더 많은 혈관들을 이렇게 더 하이퍼베스큘러 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이폭시아 인듀스드 네오엔지오제네시스가 TAC를 했음에도 TAC가 어떻게 보면 큐러티브 세라피가 되는 것을 막는 인자 중에 하나겠지. 왜냐하면 내가 우선 제품을 쓰잖아. 그렇죠? 제품을 쓰고 퍼머넌트 엠볼링 메터리얼도 아니고 언젠가 뚫릴 거 아니야. 그럼 튜머는 다시 돌아온다고. 잘함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그 아까 얘기한 그 미야야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환자가 8년 후에 돌아오긴 했잖아. 리커를 해가지고. 그죠? 그죠? 이게 둘 다 산소를 막긴 했는데 에녹시아가 좋은 이유는 그러면은 더 꽉꽉 막는 거지. 죽여버려야 그렇지. 되는데 얘가
그냥 산소가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살아있으면 어쨌든 공급받기 위해서 막 애를 써가지고 그렇지. 혈관을 더 만든다. 그렇지. 그게 이제 하이폭시아로 돼서, 그러니까 만약에 큰 사이즈 마이크로스피를 써서 안에 있는 걸 안 맞고 림만 이렇게 맞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이런 하이폭시아 인듀스 네오 엔지니어스가 생겨서 신생 혈관들을 막 끌어온다라는 거죠. 튜머 안으로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 에녹시아를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에녹시아가 더 아이디어한 엔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어렵지? 어렵지. 근데 이 질문을 선생님들이랑 얘기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선생님들마다 생각을, 이렇게 한 번에 답을, 그리고 자기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재밌어 하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런 논문들 찾아서 한번 자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고 그래요. 잠 잘 와. 잠 금방 잠든다. 잠 안 올 때 이거. 처음에 오브젝티브를 넘어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에녹시아 rather than 하이폭시아. 에녹시아 rather than 하이폭시아. 아시겠죠?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 DCB인데 얘는 뭐 미안합니다. 정신이 점점 없어지네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아까 이거 들고 가서, 근데 선생님도 이거 생각보다 좋아한다? 이거 하면 좀 약간 좀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럴 것 같지? 초롱 선생님은 나한테 이거 막 흔들려가고 막 사진 찍고 그랬어. 베트남에서. 생각보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거 보여주면 재밌는 컨셉이다. 이거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옆에 가서 막 이렇게 흔들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응? 응? 딱. 응? 하란 말이야. 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약 더 들어간다. 이리노텍과는 똑같죠? 같은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맥시멈도 우리가 3mm가 없으니까 우리는 100mm까지만 가능하겠죠? 이 항구에서는. 이것 좀 중요해요. 포스트 로딩 사이즈 체인지. 다른 아이들은 드럭 로딩한 다음에 사이즈가 줄어. 줄어 사이즈가. 그러면 걔네들 가끔 작은 게 좋다면 줄으면 좋은 거 아니야. 프리딕터블 해야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이분들아. 언제는 줄고 언제는 안 줄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less than 5%인데 점점 농을 한다. 이제 자신감이 좀 붙나 보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자신감이 붙나 보지? 김광호 과장이? 보시해. 굉장히 보시해. 후배들한테만 자꾸 이렇게 좀 그러지 않아? 나중에 나중에 엄청나겠어. 갑질해 그냥. 녹화되고 있는 거지? 자 보시면 DC비드 뭐 20%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면 DC비도 봅시다. 자 이게 언로디드고 근데 이게 빨간 게 독소르빈실이고 파란 게 이리노테칸인데 하고 나니까 사이즈가 주네. 그렇죠? DC비드 M1도 여기보다 사이즈가 주네. 그렇죠? 이쪽이 또 훨씬 더 사이즈 주는 게 조금 더 심한 것 같죠? 이거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비슷하다. 약이 릴리즈 되고 나서 다시 뭐 돌아오는 거 비슷하고 줄어오지. 돌아오지는 않지. 유지죠. 돌아오지는 않지. 그럼 그것도 걔네들의 하나의 마케팅 툴이 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우리 건 더 줄어듭니다. 저희도 작은 사이즈까지 메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부터 그냥 그 사이즈로 나가지고 그 사이즈로 계속 가는 거랑 얼마큼 어떻게 줄어들고 모르는 거랑은 차이가 있지. 물론 이게 임상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고 하느냐 그거는 저도 몰라요.
아직 몰라. 그리고 뭐 그거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 근데 최소한 우리가 어떤 뭐 반론을 듣더라도 그 의미 없어라는 얘기가 듣더라도 우리 할 일이잖아. 얘기를 하고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쟁 제품 그러니까 엠보진 텐덤의 경쟁 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그 테라피를 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롱텀한 이런 뭐 어려운 얘기들 말고 이미디어트하게 렌조방에서 우리 걸 하고 나서 뭐가 기존 경쟁 제품하고 좀 다르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딱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당장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 큰 거에는 뭘 써도 큰 총알. 그러니까 사이즈가 막 10cm 이런 거는 뭐 텐덤을 쓰던 DCB들 그리고 DCB도 너무 큰 거 말고 막 75에서 150 M1 이런 거 쓰면 그냥 비슷하게 막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 게 글로벌 팀은 우리 아시아에서 무조건 스몰 사이즈 튜머에 트라이얼 해서 RCT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아시아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결국은 결론은 거기서 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ICT라는 스트롱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정준욱 선생님 같은 천호정 선생님 같은 아니면 뭐 강양준 선생님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경험이 있고 내가 컨벤셔널 데이터베이스에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얼리 HCC나 인터미디에이트 HCC에 해보겠다라는 게 해서 그 경험치가 쌓이면 우리가 그런 리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얘들은 지금 많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텐덤이 런치되어 있는 나라가 사실 그 레퓨테이션 레벨이 그렇게 높은 나라들은 아니잖아. 일본에도 아시아권에서 지금 아시아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일본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도 없고 쓰는 약간 괴짜스러운 뭐 알렉스 탕이라던가 뭐 태국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한국 선생님하고 우선 데이터에 대한 컨피던스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데이터를 디벨롭을 하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도 의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써보고 하는 얘기는 텐덤에 훨씬 더 페이버러블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고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려 있고 그 투자 자체도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혼자 쌤은 항상 저 얘기 한다는 것보다 로컬에서 넘어와야 돼. 여러분들이 ISR을 선생님이랑 같이 디자인을 하고 얼마 전에 재환준 선생님 그 강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같은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로 해서 뭐 커머셜라이전 플랜이 나가야지 그게 펀딩이 되고 하는 거. 지금 텐덤 스터디 같은 경우는 한 몇 번 자빠졌거든. 우리 저기 무슨 뭐 솔라스 트라이얼이네 그것도 자빠졌지. 얼마 전에 딜리버 트라이얼도 그 아시아권 몇 개 나라로 시작했다가 그것도 자빠져서 한국은 무조건 집어넣는다 되고서 한국만 들어갔다가 그거 DCB도 사면서 바로 나가게 됐지. 그러니까 거의 끝에까지 왔었어요. 그 컨트롤 RCT 하는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스토리를 짜나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그런 걸 좀 니즈를 가져오면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이미디어트하게 제가 나중에 햇바스피어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한 달 이내에 선생님들이 알아요. 이게 햇바스피어를 썼을 때랑 텐담을 썼을 때랑 왜냐면 환자가 이렇게 CT 찍어보면 뒤에 막 이렇게 남아있고 그러니까 근데 텐덤을 하면 그런 게 잘 막히고 그런 경우들을 금방금방 심지어 시술하면서도 아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OS를 증명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튜머 리스판스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논문 보시면 뭐 CR이네, PR이네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치브 하는 게 가장 맞는 거고. 자, 마이크로스피어 숫자 얘기했고 왜 같은 슬라이드가 계속 들어가 있지? 요거 그러니까 그 조금 더 뎁페이스가 C테이스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긴 드럭 릴리즈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요. 요거는 아무도 안 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10mg을 릴리즈 하는데 우리는 3시간, 여기는 1.5시간. 2배 길죠?
더 길죠? 이건 뭐 휴먼 스터디는 아닙니다. 그냥 애니멀 스터디이긴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렇죠? 로워드 릴리즈. 이리노테칸도 마찬가지입니다. 1이노테칸이 조금 더 드라마틱해요. 왜냐하면 톡시시티가 시스테믹 톡스 이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MCIC의 엠볼라이제이션이 잘 액셉트가 안 되는 것도 뭐 시스테믹 톡시시티 할 때나 뭐 페인 레벨은 비슷한데 내가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니셜리 처음에만 3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면 10mm가 3시간이면 100ml를 로딩을 시켜도 2mm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데이터는 조금 더 다른 스타일의 데이터가 나올 필요가 있지. 이거는 그 랩에서 테스트를 하고 동물에서 테스트를 하고 해서 스페서맨에서 얼마나 릴리즈가 되는 10mm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잰 거이기 때문에 잰 거죠. 그냥 랩에서 나온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mm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이걸 읽어봐야 돼요. 이걸 읽어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논문을 다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잠 안 올 때 한번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노테칸은 조금 이거는 제가 임상에서 선생님들한테 무슨 저기 뭐 말레이시아의 닥터 야즈민이라든가 여러 사람들한테 사실 동남아 쪽에서는 MCRC 엠볼라이제이션을 꽤 많이 하세요. 꽤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써봤을 때 그 페인 레벨이 텐덤이 훨씬 적더라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닥터 다나카랑 얘기를 할 때 이게 우리가 그 드럭 릴리즈 타임이 더 길기 때문에 시스템이 톡시시티가 낮은 줄 알았는데 닥터 다나카 얘기는 또 완전히 달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실험 그 사람 동물 실험도 하고 막 자기 혼자 환자한테 써보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 그 사람 말은 이것도 사이즈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더 페네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릴리즈된 그 시스템의 톡시시티가 훨씬 더 낫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이즈가 작고 더 안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게 T75 내가 이거 전에 약사한테 들었는데 75%까지 릴리즈 되는데 시간을 쟀더니 이게 뭐냐 T12하고 T15 이게 뭐 여전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거의 75%의 약이 릴리즈가 되죠. 그에 비해서 텐덤은 조금 더 길죠. 아, 추 부장님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다 놓쳐가지고 어떡해. 아, 안타깝네. 안타깝네. 직원들한테 들으세요. 과외는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딩 어떻게 하느냐. 로딩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비디오를 봅시다. 레디오 킬더 비디오 스타니까 비디오를 봅시다. Emphyseme tandem microspheres with doxorubicin HCl powder. 무슨 소리 나는 For 거야? demonstration purposes, this video will illustrate the loading and preparation of 2 milliliters of emphyseme tandem microspheres with 100 milligrams of doxorubicin HCl reconstituted from powder. Emphyseme tandem microspheres drug loading should be performed under controlled aseptic conditions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Do not use liposome formulations of the drugs or ionic contrast agents. Please refer to the Emphyseme tandem microspheres instructions for use and loading guidance, as well as the instructions for use of the chosen drug for dosage, handling, storage, toxicities, adverse events, and contraindications before beginning the Emphyseme tandem microspheres device preparation. Step 1. Preparation of doxorubicin solution from powder. Remove the flip cap from each required vial of doxorubicin powder. Connect a sterile 18 to 20 gauge standard needle to a syringe. Draw up 2.5 milliliters of water for injection, also referred to as WFI, for each. 자, 워터포 인젝션이라고 나오는데 좀 전에 그 전남대에서도 뭐 워터포 인젝션을 안 가지고 있다고 이게 셀라인이랑 좀 다른 게 셀라인은 이렇게 뭐 좀 나트륨기가 좀 들어있고 그런 건데 워터포 인젝션은 그냥 조금 더 깨끗한 생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증류수 조금 더 깨끗한 그 생수랑
구글에 찾아보니까 뭐 워터포 인젝션을 마셔도 되냐, 마셔도 되는데 그건 뭐 돈 낭비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워터포 인젝션이 생수랑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스토리지를 하는 게 그냥 생수는 뭐 일반 그냥 룸 템퍼러처에도 두고 밖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딱 일정 온도에서 유지를 해가면서 병원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젝션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하더라고. 근데 셀라인에 섞어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Vial of 50 milligrams of doxorubicin powder being used. Add 2.5 milliliters of water for injection to each doxorubicin vial. Then discard the syringe and needle properly. Mix well in order to dissolve the doxorubicin completely. Step 2. Preparation of Embazine tandem microspheres. Open a tandem box and inspect to ensure that the sterile package is free of damage and its sterility is not compromised in any way. Open the package and gently swirl the syringe to loosen the microspheres. Then, let the microspheres settle to the plunger. Attach a 5-micron sterile filter needle directly to the tandem syringe. 이 필터 니들이 아까 저 윤상 과장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없는 병원이 이 필터 니들을 쓰면 좋거든. 왜냐면 마이크로스피어가 막 튀어나가고 이런 거를 좀 막으려면.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런 없다고. 뭐 따로 사서 주시든 뭐 그건 좀 Insert the needle into a waste solution bag and expel excess transport solution. Do not compress the microspheres. Remove and properly discard the filter needle. Step 3. Drug loading into microspheres. 필터 니들을 따로 사는 것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얘기를 해보세요. Insert the needle into the reconstituted drug vial and draw out the required dose of doxorubicin directly into the microsphere syringe. Repeat this with the second vial of doxorubicin, which is necessary for this demonstration dose, but will vary depending on the needs of each patient. Leave an air 지금 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2mm이기 때문에 독소로믹시는 100mm까지 지금 풀로 로딩 하는 건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bubble in the microsphere syringe. In order to aid in mixing, remove the needle and recap the syringe. Alternatively, if using a separate sterile syringe for the doxorubicin, transfer the doxorubicin to the tandem syringe via a 3-way stopcock. Mix by gently inverting the syringe every 5 minutes for the first 30 minutes of the drug loading time. Thereafter, mix occasionally for the remaining time period. Full drug loading time period should be 60 minutes total. Following this loading procedure, 98% plus or minus 2% of the doxorubicin should be loaded into the microspheres within 60 minutes. Some faint color may remain in the solution. This is to be expected. Step 4. Removal of supernatant. Attach a 5-micron sterile filter needle to the microsphere syringe. Let the microspheres settle to the plunger. Expel as much of the supernatant solution as possible into a waste solution bag. Do not compress the microspheres. Remove and dispose of the filter needle, then recap the syringe. Step 5.
Adding contrast agent to Embazine tandem microspheres. 보통 우리가 레코멘데이션 할 때 밀리리터당 최소한 5mm 콘트라스트, 그게 이렇게 퓨어 콘트라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저기 셀라인이랑 섞은 것도 될 수 있고 선생님들, 그리고 뭐 더 딜루션을 더 할 수도 있죠. 이게 시린지 전체가 20cc니까 저거 다 섞는다고 해도 10ml 더 섞고 저게 2mm라고 한다고 하면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죠? 12에서 13. 거기다가 플러스 뭐 딜루션을 더 하고 싶으면 더 섞으셔도 돼요. 한 30ml 정도가 줄여요. 30ml? 밀리리터당 컨트라스트를 10 넣고 셀라인을 섞어서 그 컨트라스트 미디어 양을 한 30 정도. 30 정도로? 그러면 시린지가 다른 거 쓰셔야겠네?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 레시피는 다 달라,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 Attach an 18 to 20 gauge sterile needle to the microsphere syringe. Draw into the syringe a minimum of 5 milliliters of non-ionic contrast agent per 1 milliliter of Embazine tandem microspheres, or a mixture of both contrast agent and water for injection. Remove the needle and recap the syringe once more. Alternatively, an additional syringe containing the contrast agent or contrast agent and water for injection mixture can be used and transferred to the microsphere syringe via a 3-way stopcock. Gently agitate by inverting the microsphere syringe. The addition of the contrast agent to the tandem microsphere syringe is intended to be performed just prior to the syringe's use in the patient's procedure. Before mixing tandem with any dru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both the microsphere's instructions for use and loading guidance, as well as the instructions for use of the particular drug chosen. 오케이? 질문? 쉽죠? 되게 쉽지? 그러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 이렇게 섞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이크로스피어 셀을 댔을 때 이 이미지에서는 막 굉장히 클리어하잖아. 그 슈퍼네이턴트랑 그 마이크로스피어랑 그냥 투명하고 빨간색이고,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빨간색이 되게 진해. 그래서 이거 가끔 뭐 이거 맞게 된 거냐, 근데 그거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텐덤, 뭐 DCBD 이런 거 쳐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로딩을 막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어. 이거 가서 보고 하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게 다르고, 그러니까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세퍼레이션도 있는 레이어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참고를 하시고 큰 문제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었냐?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이게 흔드는 거. 그러니까 로딩 타임 뭐 45분, 60분 가지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또 경쟁품은 45분이면 되는데 니네 60분.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나 더 많이 흔드십시오. 그러면 더 빨리 로딩 되니까 크게 문제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 많이 흔들라는 게 막 칵테일 만드시 막 이러지 말고, 바텐더 되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드럭보다 더 많이 로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100ml를 2mm 텐덤에 집어넣는다. 쉽죠? 다 그냥 워터포 인젝션 2.5mm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2.5mm 넣고 그냥 다 싹 빨아들이면 되죠? 그럼 100ml에 2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2ml 텐덤에. 근데 75mg을 2mm 텐덤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원래 맥시멈은 100인데 100은 너무 많다. 75만 넣고 싶다는 그 얘기잖아. 그러면 양쪽에다가 다 2.5씩 집어넣고 한쪽에다는 5mm를 하나에는 2.5, 하나에는 5를 집어넣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에서는 2.5를 다 빨아들이고 하나에서는 2.5만 빨아들이면 75가 딱 되겠죠? 그렇죠? 3mm는 없으니까 3mm는 뭐 그런 감다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미니멈 5ml 오와 콘트라스트 미디어하고 셀라인 또는 워터포 인젝션을 섞은 걸 최소한 5ml
더 섞어도 아까 저기 윤상훈 과장 얘기한 것처럼 거의 30ml 토탈 30ml 솔루션을 만든다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병원마다 프로토콜이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꼭 30ml를 만드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서로 공유를 했으면 왜냐면 경험치가 좀 다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물어봐서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끼리. 네. 뭐 색깔 변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칵테일 만들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떡질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스피어끼리 너무 세게 흔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밑을 보고 이렇게 아까도 그 데모에서 보면 그 백을 놓고 이렇게 위를 보면서 이렇게 인젝션 했잖아요. 밑으로 하면 이렇게 컴프레션 그 마이크로스피어가 짜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해 주라는 얘기고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스토리지. 가끔 이럴 경우 있을 수 있죠. 뎁테이스를 하려고 했는데 엔지오 딱 해보니까 야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아깝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우리가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는 48시간 이내. 여기 그러니까 좀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48시간 이내. 48시간 이내에 쓰는 걸 레코멘데이션 하나.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14일까지 2주까지는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절대 레코멘데이션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콘타미네이션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이 48시간 이내가 공식적인 거고 선생님들이 조금 더 길어도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꼭 스테럴한 환경에 두고 이 온도 유지해 가면서 화면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이즈가 문제냐? 더즈 사이즈 매러. 구글에 이 말을 집어넣으면 온갖 이상한 이미지들이 나오나? 저희들한테 사이즈가 매러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지금까지 봤던. 그래서 오버사이징은 안 좋은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텐덤의 메시지는 이렇다. 너무 다 아는 얘기지 이제. 그죠? 박사 됐어. 당장 팔 수 있겠어. 비디오 영상을 보면